2011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무려 38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리아 내전. 삶과 죽음의 경계인 그곳에서 무고한 시리아인들은 매일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시리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2016년 시리아 북서부의 도시 알레포. 알레포 동부는 4개월 동안 무려 23차례의 공습을 받으며 도시가 초토화됐습니다. 수십 아니 수백 명의 사상자가 속출. مستهدف كثير فبيجي كمية كبيرة من الإصابات يعني ما بقدر مشافي حلب أوقات تعبى كل يعني ما في محل لا من أماكن بالعناية المشددة ولا أماكن للاستشفاء بالجناح يعني تفرغ الجناح مرة ومرتين باليوم حتى على الاستشفاء أو مشافي ثانية حتى يتمك الأماكن. 얼마나 부상자들이 많으면 이제 병동도 부족해서 바닥이 뉘었네요, 그냥. 예.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들은 또 열심히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정말 존경스럽고 위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환자만을 위해 헌신하는 이름 없는 백의의 영웅들. 그들의 아름다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9월 시리아 알레포의 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쓰러진 한 여성. 그녀는 정부군의 공습 도중 발사한 전투기 미사일의 파편에 얼굴과 복부를 맞고 부상을 당한 건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녀가 만삭의 임산부라는 사실. 하필 또 지금 아까 복부 말씀하셨죠? 네. 어떡하죠?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요. 파편으로 인한 상처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산모는 물론 태아의 생명도 위독하다고 판단, 신속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 그런데 태아의 왼쪽 눈썹 윗부분에 금속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머머 어떡해. 배를 뚫고 들어갔구나. 하지만 의료진들은 놀란 것도 잠시 신속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의 이마에서 파편을 제거했고요. 아유. 이렇게 의료진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산모와 아기를 모두 무사히 살려낸 백의의 영웅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의료진들의 헌신이 참혹한 시리아를 밝힌다. 의료진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라며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끔찍한 폭격 속에서도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리아의 의사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2014년 1월 미국 엘라베마주의 한 병원. 간호사 스티브 데이비스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거기 경찰서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한 남자를 애타게 찾은 간호사 데이비스. 환자가 사라진 거예요? 환자 찾는 거예요? 의사 찾는 건가? 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자, 간호사 데이비스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경외과 의사 64세의 젠코 허렌큐 박사. 자, 그는 몇 시간 전 인근 병원의 요청으로 수술 지원을 나갔다가요. 간호사 데이비스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라베마주를 강타한 거센 눈보라로 고속도로가 마비. 도로에 갇혀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못 가 저거. 자, 급기야 사람들이 길에 차를 두고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 어머. 그야말로 도로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기상 악화 때문인지 휴대전화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 이렇게 발이 묶인 허렌큐 박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출발 전에 허렌큐 박사에게 환자 CT 사진이 전송됐는데 이게 매우 심각해 보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갈 수는 없고. 한편 모든 수술 준비를 마치고 허렌큐 박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병원 의료진들. 지금 저 걸어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이게 거리가 얼마나 남은 줄 알고 고속도로에서 저 눈보라가 저길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60대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본인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보라 속에서는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어가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자, 그런데 걸어오고 있다던 허랭큐 박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자 간호사 데이비스가 급히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온 지역이 마비되어 그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함 속에 시간만 계속 흘렀는데요. 아씨, 이건 무슨 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지금 문 앞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짜 걸어서 병원까지 온 거예요? 네. 아니 그때 자,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장장 10km를 무려 2시간 동안 걸어서 온 겁니다. 그 눈부러치는 혹한의 날씨에 말이죠. 10km 2시간이면 진짜 거의 뛰어왔는데. 뛰어온 거예요, 뛰어온 거. 근데 그의 모습을 본 의료진들도 또 놀란 게 급히 뛰쳐나오느라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해 그 추운 날씨에 얇은 수술복만 입고 왔을 뿐만 아니라 어머, 또 온몸에 상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미끄러졌구나.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분은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 그 생각 하나만으로 왔네요. 정신력으로. 그렇습니다. 그 뒤에 허랭큐 박사는 숨고를 새도 없이 곧장 수술에 들어갔고요. 와, 정말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수술도 잘 돼서 다행이고 저분도 무사해서 다행이고. 2018년 10월 대만을 뜨겁게 달군 화재의 사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저기 한 수술실이에요. 저렇게까지 의료진들이 많이 있는 건 처음 보는데요. 뭐죠, 이게? 자, 이 사진에는요,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뭐죠? 2018년 10월 12일 밤 대만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시진청은요,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산모의 쌍둥이 태아들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수술을 진행한다면 자칫 산모와 태아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정말 위급 상황이었죠. 아니 근데 너무 일단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긴박했겠어요 정말로. 결국 혼자 힘으로 산모와 태아를 모두 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한 산부인과 의사 시진청은요, 응급 산모가 발생했습니다. 여력이 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수술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늦은 밤 시간이라 퇴근한 의사들도 많았을 시간이었던 거죠. 아유. 그런데 말입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수술실에 펼쳐진 감동적인 광경. 소아과 왔습니다. 마취과도 왔어요. 의사, 간호사, 무려 40여 명의 의료진들이 수술실로 한달음에 달려온 겁니다. 환자를 살리겠다. 산모와 태아를 살리겠다. 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신 거네요. 약간 소름 돋았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태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단박에 달려온 의료진들은요, 수술실에서 태아들의 위치를 손수 그림으로 그려가며 의견을 모았고요. 그렇게 긴장감 속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다행히 산모도 무사했고요. 어우, 다행이다. 태아 한 명의 목숨도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우. 어쨌든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큰일 하셨네요. 제대로 된 집단 지성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후에 이 소식은 산모의 담당이었던 시진청이 자신의 SNS에 동료들이 환자를 위해 달려와 줬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가슴 뭉클한 사진을 게재하며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산모의 남편도 아이의 아빠입니다. 비록 한 아이를 떠나보냈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명의 작은 천사를 지키겠습니다 라며 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생명을 지켜주는 우리 곁의 히어로, 의료진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새벽 2시경 중국 광저우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승객들은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분들 중에 의사를 찾습니다. 다급한 기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군요. 한 70대인 노인 승객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의사를 찾는다는 기내 방송을 듣고 다급히 달려온 두 남자. 바로 혈관 외과 의사인 장홍과 샤오잔샹이었습니다. 두 의사가 노인을 진찰한 결과 이 노인은 평소 앓고 있던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방광의 수축 기능이 약해져서 스스로 소변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방광이 파열돼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은 태평양 상공위 여객기 아니었고 목적지인 뉴욕에 도착하려면 무려 6시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이 두 의사들의 선택. 여기 컵 좀 갖다 주세요. 결국 노인을 치료하기로 결정합니다. 곧바로 의사 샤오잔샹은 기내에 비치된 휴대용 산소 마스크의 도관과 주사바늘, 반창고, 빨대 등을 이용해 소변을 배출시킬 응급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소변을 배출시키는 응급치료의 정체. 의사 장웅이 입에 빨대를 물고 직접 노인의 소변을 흡입, 빨아들인 뒤 컵에는 뱉어내는 거였죠.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자, 그렇게 의사 장웅은 빨대로 노인의 소변을 빨아들여 뱉어내는 작업을 무려 40여 분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약 800ml의 소변을 배출시킨 결과 비로소 노인은 안정을 되찾았고 목적지인 뉴욕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두 사람은 인류의 보물이다, 진정한 의사다라며 찬사를 쏟아냈고요. 이에 두 의사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죠. 의사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정말 영웅이라는 훈장을 꼭 걸어드리고 싶네요. 이 두 분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